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으신 분들이 읽어주는 그런 책 리뷰 말고 정말 평범한 은퇴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읽어주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있으신 분도 있겠는데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경제 공부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런 유명하신 분들 리뷰를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들은 저분은 이미 지나왔고 이미 그런 시간들을 혼자서 해냈고 지금 현재 이 북 리뷰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분들은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미 경제적인 자유를 좀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감대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 참 좋겠다. 저분 참 여유로워서 좋겠다.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런 리뷰를 보면서 저기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단 경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신문을 신청을 한지도 구독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한 2달? 경제에 관심을 가진 거 한 3달?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 4개월. 한 3월 좀 됐구나. 관심을 가진 거는 한 2, 3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슬슬 이제 그냥 그때는 그냥 영상만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2달, 3달 전부터는 책을 보기 시작했죠. 네. 저도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하는 의미로 한번 부자 아빠의 자녀교육법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보통 저자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 기억력이 이게 저긴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독후감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기억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로버트 기요사키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네. 이분은 하도 리뷰에서 많이 봐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이제 이분은 좀 알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네. 샤론 레트 이렇게 같이 책을 썼네요. 같이 일하는 같이 어떤 그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는 함께 동반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 써 있어요. 자, 한번 책을 한번 훑어볼게요. 저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리뷰는 자기가 먼저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것만 그냥 포인트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책 한 권을 다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그분들은 책을 사서 보지만 저는 요즘 사서 보지 못하거든요. 해보세요. 자,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빨리 하려면 이 책 사는 비용도 또한 굉장히 아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거의 요즘은 90% 이상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 것도 하기가 어렵고 줄긋기도 못해요. 기증 책이 낡았어요. 전 좀 자세하게 좀 이 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싶었을 때 저는 제가 올린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다.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를 테니까요. 저는 제 일부만 보고 싶어요. 자, 일부는 지금 다 읽었거든요. 자, 학교는 공장이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학교는 공장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제 1장에서는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가난해지는 법을 배운다. 자, 제 2장 학교는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 제 3장 아이에게 돈을 주기 전에 자기 인식을 형성시켜라. 자, 제 4장 아이들 공부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자, 제 5장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스템이 문제다. 자, 제 6장 당신의 아이는 평생 한 직장이 아니라 많은 직업을 갖게 된다. 제 7장 아이들은 훈련받은 것만 찾는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1부에서는 자, 이건 책물이고요. 자, 정보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금의 넓고 진보한 교육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글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장 포인트를 써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시대에는 사람들의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높아졌다. 하지만 정보시대에는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낮아진다. 자, 이제는 사회가 변했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이 변했다. 정보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새로운 교육이지 더 많은 넓고 진부한 교육이 아니다.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정보시대입니다. 자, 이제는 어떤 교육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의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학원을 보내고 어떤 미술학원을 보내고 음악을 시키고 고등수를 시켰을 때 바로바로 나타나진 않죠. 어느 정도 시간이 최소 6개월 되죠. 빨리 나오면 어떤 친구는 바로 보이지 않아요. 성인이 돼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효과가. 자, 은퇴 후에 발생되는 지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자, 나이가 65세인 노령 인구 100명을 분석해 보면 1명은 부자고 4명은 나름대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5명은 아직도 일을 하고 56명은 정부나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정말 이 성공 나중에 이 100명 중에 1명만 부자래요. 그리고 4명은 나름대로 안락하다. 자, 그렇다면 일단 5명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자, 100명 중에 5명. 네, 굉장히 적죠. 자, 그리고 5명은 아직도 일을 한다. 자, 일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능력이 된다면 일을 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자유하면서 완전히 은퇴하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래도 5명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명이네, 10명. 10%? 자, 10%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있다. 나머지는 가족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미 다른 사람은 이미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 글쎄요. 10%에 속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들 노인들이 처한 곤경이 당신 아이의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많이 있죠. 그죠?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은 가난을 낳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려주는 거죠. 계속해서. 부자는 부자를 물려줍니다. 돈을 물려준다는 어떤 단순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부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돈을 과연 유지를 하고 자기 자녀에게 또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과제가 남겨져 있는 문제거든요.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교육을 해야 된다. 경제적인 교육을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부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 교육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물려주든 그 아이가 그거를 활용을 하고 유지를 하고 더 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가난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받은 이 교육이 가난해지는 어떤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자기가 받은 걸 그대로 물려준다는 거죠. 가난이 가난을 되물림한다. 세상은 변했고 세상을 지배하는 규칙도 변했습니다. 네. 다 여기엔 다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정보시대와 산업시대의 어떤 차이점들을 여기서 쭉 다루고 있어요. 자,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것은 IBM이 시장과 규칙의 변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들이 그런 변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IBM이 투자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수십억 달러를 손해봤다.
자, 왜냐하면 우리 뭐 코닥 필름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듣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착착 필름을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필름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때 90년대. 내가 그 20대 때 어떤 이런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 공부를 그때부터 했다면, 누가 가르쳐 줬다면, 누가 나를 교육해 줬다면, 정말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은퇴를, 얼마 앞두고 정말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이 사람은 뭔가 빨리 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떤 산업이 주관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모두는 은행이 우리 성적표가 아니라 우리 재무제표를 보자고 요구할 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학교에서의 교육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은행을 언제 가요? 학생 때 잘 안 가잖아요. 그쵸? 개 중에 몇 명, 거의 소수는 좀 가겠죠. 근데 대부분은 학생 때는 은행을 잘 안 갑니다. 대학생 때도 은행을 많이 가나요? 그때도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 가죠. 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수익을 벌어들였을 때 그때부터 은행을 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적표가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공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졸업을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에 나가고 일을 하고 그랬을 때부터 우리 현실이죠. 우리의 재무제표를 보자 요구를 합니다. 네 경제적인 여건은 어느 정도니? 신용평가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자, 부모를 위한 책. 이 책은 우리 교육 시스템에 특별한 욕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아는 부모들을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다가 교육을 그냥 맡기지 말고 우리가 교육하자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학구적인 교육, 직업적인 교육, 금융적인 교육. 자, 이 모두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최상의 교육은 교사는 부모다. 자, 가난하지만 똑똑하셨던 내 진짜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이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좋은 교육이 중요해. 자, 이렇게 말하는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은 더 이상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그렇죠. 요즘 특히 엄마들은 공부 안 하고 TV 보고 이러면서 야, 너 빨리 공부해. 책 안 보니 책? 엄마들은 책 많이 안 보죠. 저도 올해 이 경제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정말 1년에 한 달에 책 한 권 안 받고 그거를 한 6개월에 한 권 볼까요? 2권? 많이 보면 2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대한 책은 봤지만 이런 책은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있을 때는 자기계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책들을 보긴 했지만 경제에 대한 어떤 책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고민은 사람들의 어떤 대인관계, 소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봤지 이런 경제에 대한 책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 후회를 하죠. 있을 때만 해도 그때만이라도 내가 이런 교육에 대해 경제에 관해 책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과는 많이 조금 달라졌겠죠. 자, 제 1장입니다. 아까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가난해지는 법을 배운다라고 했죠. 자,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이며 똑똑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가난해지는 법을 배우거나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덜 똑똑하다고 믿도록 배운다. 오늘날의 교육은 길고 지루한 수업을 통해 정보의 조각들을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시험에 대비 그것을 암기하고 시험을 치르고 그런 후에 배웠던 것을 모두 잊어먹는 것이다. 200% 동감. 우리 막 벼락치기 하고 그 다음에 다 까먹죠. 오래 안 가요. 자, 아이들에게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재능을 꺼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education이란 단어는 라틴어 educare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자, 이 말은 끄집어낸다, to draw out, 이런 끄집어낸다라는 말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교육은 인풋 막 계속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나올 수 있게 아웃풋을 원하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또 어른은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뭐 국영수만 이렇게 암기하고 시험을 위한 어떤 공부만이 아니라 어떤 그 아이의 재능,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야 된다. 그게 진짜 교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는 전에 남자는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내와 어머니가 생전에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었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여기 보면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와 결혼한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내 어머니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 결혼한 그 아내가 그 아이들을 또 교육하고 되물림에 대한 이야기죠. 공부하는 엄마를 만나면 공부하는 아내를 만날 것이고 그냥 그런데 관심 없는 그런 어머니를 만난다면 자기 아내도 그런 아내를 만날 것이다. 무서운 얘기네요. 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아내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아빠가 둘이죠. 진짜 아빠와 옆집 친구 부자 아빠. 양쪽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건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죠. 자, 우리가 이 어떤 한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일화냐면 로버트 키요사키는 어렸을 때 덩치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뚱보라고 놀림을 받았대요. 하지만 엄마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어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놀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덩치가 큰데도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친절함으로 일관되게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깔보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얘의 마음속에서는 쟤를 어떻게 하고 싶다. 막 때려주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빠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 걔 거기에 좀 맞서라. 강하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 저 때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때리지는 마. 대신 머리를 써. 머리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친구들이 막 그럴 때 때리진 않았어요. 때리진 않고 대신 걔 그 놀리는 그 아이들의 도시락통을
뭐 바닥에 던졌대요. 애만 안 때린 거예요. 애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막 애들이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 걔를 운동장에서 업어치기, 매치기를 한 거예요. 때리진 않은 거죠. 이거 보고 재밌다. 맞아. 아빠가 그래도 때리지는 마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그 방법을 찾아라. 그 말을 정말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선생님이 다 봤어요.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런 어떤 장면들도 봤고, 그래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다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죠.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에 이 일을 통해서 이 친절함과 때로는 불의에 저항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배웠다고 해요. 제2장에서는 학교는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 우리의 기존 교육 시스템은 하나의 학습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다. 자신의 독특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은 하나의 IQ 수치로 재능이 결정된다. 아이의 재능이 그 시스템이 인정하는 재능이 아니라면 당신 아이의 재능은 무시되거나 훼손된다. 하지만 학교가 배움에 대해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도 부모는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 2장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IQ 검사하죠. 학교에서. 자, 그걸로 아이들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 보면 IQ가 뭐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뭐 우리 영지발부단 보면 IQ 다들 높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학년도 짧고 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도 많고 막 그렇죠. 하지만 학교가 어떤 아이들을 어떤 그런 평가 속에서 좌절감을 겪게 하고 막 이래도 부모는 다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다르게 해서 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2장입니다.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그냥 자동으로 하지 않아요? 그 뒤집기 할 때부터 보면 되게 신기하죠. 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아기가 커가는 거를 보면서 참 이 창조물은 굉장히 위대하다.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야, 너 빨리 뒤집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는 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습득하고 배우고 내가 빨리 성장하기 원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뭐 해라, 공부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스스로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너무 일맥상통. 자, IQ란 무엇인가? 어렸을 때 그 옆집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IQ가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그 일화가 있어요. 여기 담겨져 있어요. 얘는 IQ가 높지 않으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IQ가 높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적인 애 있죠. 어떤 애는 되게 남자애들도 정적인 애가 있고 정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여자애들하고 같이 잘 놀고 뭐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고 뭐 그런 애가 있고 막 가만히 안 있는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활동적인 애들 있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몸으로 습득하는 게 빨랐던. 그러니까 재능이 다 다른 거죠. 자기 로버트 기요사키 어떤 옆집 친구 IQ 높은 친구는 학습을 잘하는 거죠. IQ 높고 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는 또 반대로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막 배우는 건 좀 더디죠. 네, 그걸 이론적으로 배우면 굉장히 빠르게 배웁니다.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반대죠. 그냥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몸으로 직접 하는 거를 되게 빨리 배워요. 그런데 재능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그런 재능을 재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님은 그런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파악해서 아이에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학습 IQ가 아니라 금융 IQ다. 금융 IQ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 일하면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라. 왜 돈을 위해 일하고 불행해야 하니?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 이게 바로 금융 IQ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만 생각하면서 삶이란 이 멋진 선물을 재미있게 즐기는 법을 알지 못한다. 지금 여기 줄 그어져 있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전 주인이, 이 책 주인이 그런 것 같아요. 고맙네요. 이렇게 줄 그어져 있으니까 포인트를 딱딱 찝어주네요. 자, 돈. 부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선택의 문제다. 이건 나도 비행기 1등석과 일반석이 같은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난 1등석과 일반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 너 선택할 수 있어? 우린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일반석입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나요? 일반석 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일반석도 비싸. 일반석도 할인해서 사야 돼.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 아빠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금융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아빠는 이어서 금융 IQ는 삶에서의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이 많으면 선택의 여지도 많기 때문에 돈은 힘이 되는 거야. 선택에 힘을 줄 수가 있어. 그게 돈이 가지는 중요한 이유야. 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진 않아. 여기까지 동감을 많이 하죠.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부자가 된 후에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따라서 부자든 가난하든 반드시 행복해야 해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제 신랑은 뭐 돈이 많은 게 막 이래요. 그러면서 로또는 항상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부자는 싫대요. 부자가 좋지 않대요. 자기 부자가 좋지 않아? 아니, 나 부자가 별로 좋지 않은데. 난 부자가 좋은데. 저보고 속물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벌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즐기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로또를 열심히 합니다. 이건 뭐죠? 이해할 수 없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로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로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부자가 싫다는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걸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 자, 그분이 볼 때 금융 IQ는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보는 IQ가 아이들의 모든 재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냥 학습 IQ만 측정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가 체육을 잘해서 체육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체육 영재야라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성적을 많이 보죠.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혼나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을 빨리 찾으래요. 아까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학습 IQ를 많이 높으면 학습을 하고 학습의 재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몸으로 익혀서 하는 활동적인 아이다 그러면 그쪽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구의 일화가 나와요. 야구. 로버트 키요사키는 야구에 대해서 야구를 잘하고 좋아하고 잘해요.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절친 에디는 야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야구를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너가 이런 부분에서는 강점이다. 너는 이걸 통해서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우리 재능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7가지라고 이렇게 있죠. 하워드 가드너 7가지 재능.
요즘에 이 7가지 재능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는 좀 더 옛날보다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자, 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8가지래요. 금융재능 해서 8가지 재능이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가? 자, 성공하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성공할까? 자, 카네기 재단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적이 있대요. 자, 그들의 기술적인 전문성은 그들 성공의 15% 이하래요. 아, 그럼 뭐지? 나머지 퍼센트는 뭐가 가지고 있는 걸까? 자, 그것은 좋은 태도, 좋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기술적인 전문성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면접 볼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접 볼 때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나마 조금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많이 보고 있죠. 교육의 정의는 단순히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끌어내는 것이다. 당신의 아이의 천재성을 보호하라. 이건 부모가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는 그런 걸 해주지 않아요. 자, 토끼와 거북이. 금융 IQ는 거북이에요. 토끼는 가다가 잠을 자잖아요. 우리의 교육이 그렇다. 진짜 교육은 거북이 같은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 안 하죠. 놀고 먹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교육이 아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무슨 교육을 해야 되냐. 금융교육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아이가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서 놀고 먹지 않는다. 저 놀고 먹었어요. 금융교육을 우리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 형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냥 연애하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자기